일단 상권에 대한 얘기도 살짝 들으셨고요. 네. 전반적으로 카페가 너무 많다라고 두 분은 얘기하셨어요. 그래도 변함없이 카페를 하고 싶으신 거죠?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. 지금 사실 카페가 음료 매출만으로는 매출이 이제 잘 안 나오니까 보통 요즘은 그래서 브런치를 하거나 고가의 병맥주나 와인 같은 것도 판매를 하잖아요. 근데 저도 이제 제가 그 전에 주류를 판매했던 경험도 있고 좀 지식도 있으니까 술도 같이 파는 쪽으로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실제로 효과적일지 아니면 커피와 음료 그다음에 뭐 간단한 핑거푸드 그 정도를 파는 게 나을지 좀 궁금하거든요. 이건 되게 디테일한 경영 전략의 문제인데, 네, 어떻게 보시나요? 사실은 해외에서는 카페들이 주류를 접목시키는 사례들이 꽤 있고요. 예를 들면 뭐 델다방도 해외에서는 와인이나 뭐 이런 주류들을 판매하고 있고요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걸 안 하는 걸로 볼 때는 아직은 우리나라 카페에다가 주류를 접목시키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베이커리를 많이 접목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브런치도 약간 이제 시류가 가고 있는 느낌이 나고요. 그다음에 지금 상권 특성으로 볼 때도 베이커리가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 홍대라는 상권이요? 왜 그렇죠, 그거는? 아무래도 이제 층이 그 학생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브런치를 먹을 가능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. 그냥 오히려 오후 시간에 또는 우리가 보통 공강이라 그러죠. 수업과 네네. 수업. 그다음에 또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에 친구들과 이럴 때 이제 베이커리가 같이 결합되어 있으면 훨씬 카페에 와서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고요. 객단가 높이실 수 있고요. 또는 베이커리는 장점이 테이크아웃도 가능하니까요. 그런 측면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혹시 또 이 외에도 어떤 그 다른 뭐 여러 브런치 카페나 카페들과는 다르게 할 뭐 좀 전략이 있습니까? 제가 이제 전공이 원래 디자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홍대 쪽이 약간 그런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오잖아요. 그래서 보통 카페 같은 데서도 소위 굿즈라 그래서 디자인 상품이나 이런 걸 팔기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변에 작가분들이랑 콜라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좋은 제품을 제안을 한다는 식으로 큐레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샵을 작게 안에 운영을 하는 거가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이런 건 어떤가요? 이런 아이디어는. 제가 즐겨가는 그 카페 중에 마포에 있는 카페인데 약간 그 오래된 한 1940년대, 50년대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가게 이름을 쓴 티셔츠를 팔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생각에 남의 카페 이름 티셔츠를 누가 살려나 했는데 보니까 되게 많이 사더라고요, 그거를. 그러니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거더라고요. 이런 전략은 어떻습니까?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. 특히 해외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어요.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걸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 대비 효과는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소싱을 하더라도 그걸 끊임없이 내가 어떤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. 찾아야 되거든요. 그럼 이제 매장에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고 내가 또 굿즈를 개발하려면 역시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저희가 이 재창업 하시는 분들이 또 깊이 있게 좀 봐야 될 게 차별화라는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본질을 흐리는 차별화로 가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. 그런데 이제 거기서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. 그거 너무 뻔하잖아요. 커피, 그러니까. 네, 빵, 다 다른 데서도 파는 거니까.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 또 이 소상공인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완전히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게 새로운 거, 그것만이 차별화라고 오해를 하세요. 기존에 있는 거에서 살짝만 건드려도. 예를 들면 뭐 어느 빵집에서요. 소보로 빵이 있는데 이 소보로를 그냥 팔면 똑같은 소보로잖아요. 네. 그래서 거기다 팥을 집어넣었어요. 근데 팥만 집어넣어가지고 또 껍데기로 보니까 뭐 그래도 소보로잖아. 이상할 것 같은데. 네, 그래서 얘를 또 기름에다 튀겼어요. 그거 먹어봤는데요, 저? 먹어보셨죠? 예. 네, 이게 엄청 뭐 맛있는데? 대한민국의 완전 뭐 최고의 히트 작품이 되지 않았습니까? 튀김소보로? 네. 그러네. 이와 같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상품을 잘 이렇게 융복합시킨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. 그 요즘 을지로에 가면 되게 뜨고 있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. 뭐 카페에다 한약방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가 있죠.
그게 뭘까요? 한약을 팔질 않아요. 그냥 커피 팝니다. 예. 근데 그 한약방을 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한약방 이름 붙인 이유가 있어요. 그 자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어떤 분이 거기서 뭘 하셨다 그러더라고요. 자, 이런 걸 우리가 컨셉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안에 느낌도 약간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스토리들을 잘 연결해서 차별화를 시킨 사례들이 사실은 카페는 잘 찾아보시면 내가 원래 좋아했던 것, 그게 음식일 수도 물론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연결시키는 게 훨씬 차별화에 유리하지 않을까요?